발표는 한국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 총괄팀 박종민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해외봉사 사업에 대한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입니다. 시간을 지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이카 월드프렌즈 총괄팀의 박종민 팀장입니다. 먼저 코이카에서 정부에서 최초로 해외봉사단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거기에 이렇게 발제자로 참석하게 된 게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참석하신 분들인데요. 이사장님이나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발표할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보통 행사를 많이 개최하다 보면은 사전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확인하는데 그 참석자 참석을 접수를 신청하신 분이죠. 신청한 분의 한 70%, 적게는 60%, 50%, 많아야 한 70%, 더 많아야 80%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사한 거에 거의 100%에 육박하도록 오셨습니다. 아마 발론티어리 어플라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런 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힘, 이게 바로 국제사회가 봉사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발론티어리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힘이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지, 보통은 행사 후반부 가면 많이 빠지는데 발론티어리즘이 계속 지켜나가는지, 우리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그리고 봉사단을 통한 SDG 기여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해외봉사단 사업에 대한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입니다. 기조연설에서 저희 본부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봉사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여러 국가와 협력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 정책이라든지 시행하고 있는 시행기관, 이런 내용들까지도 발표 자료에 다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주제를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외교부에서 과장님께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발협력 이니셔티브, 정책과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해외봉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 정부 이외에 다른 기관들이 어떠한 전략과 정책을 SDG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고 있는 정책과 전략과 이런 제도적인 조치들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와 시사점이 있는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 발표 내용이고요. SDG에 맞춰진 다른 SDG가 불과 2015년 9월 한 4, 5개월 정도 전에 정해지긴 했지만, 그 전에 포스트 MDG라고 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포스트 MDG부터 SDG까지 과연 대표적인 봉사단 파견 기관 UNB, 피스코, 그리고 자이카, JOCB나 VSO 등이 어떠한 정책적인 변화와 전략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정했고요. SDG에 대한 봉사단 전반적인 국제적인 논의, 그리고 UNB, 그다음 피스코, 일본, 영국, 그리고 시사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SDG에 대한 봉사단에 대한 논의를 설명을 드리면, 봉사단을 SDG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 파견하는 기관이나 봉사단 단원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국제적으로 봉사단의 그 중요도를 많이 인식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사실 봉사단의 그 성과 자체가 어떻게 가시적으로, 수치적으로, 실제적으로 기여한지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SDG 목표 달성을 위해서 봉사단의 역할 및 개발협력 참여자들의 봉사정신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기조 발표에서 본부장님께 말씀하셨는데요. 재난 발생 현장이나 평화유지의 전장, 평화유지군 활동이라든지 에볼라나 지금 지카 바이러스가 중남미 지역에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거나 말라리아, 에이즈 문제, 이런 문제에 봉사단원들이나 봉사 정신이 없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개발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열악한 문제들,
구석에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서는 첫 번째로 봉사단은 본사 정신이나 봉사단원들의 의미가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DG는 SDG보다 인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개발과 변화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봉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의 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17개 목표라든지 160개 세부 목표를 이행하면서 개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들으셨겠지만 16번, 17번 목표에 대해서는 특히 봉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뭐 저스티스나 피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사람이 참여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발적이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파트너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단은 원조사업 간의 연결고리 역할, 이거 지금 이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국제회의에 참석하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는 개발협력사과의 고리를 계속적으로 발견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봉사단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 저도 오늘 봤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포스트 MDG 시대부터 MDG를 주제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포럼이라든지 워크숍, 뭐 컨퍼런스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워싱턴 회의라든지 본, 나이로비, 동경, 일본까지 해서 참여를 많이 했고요. 그런 일환으로 지금 저희 정호영 본부장님께서 기획하신 이런 국내 포럼이 개최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6월에는 자이카와 저희가 이제 국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IBCO라고 해서 봉사단 파견기관 총회의를 저희가 한국에 유치했습니다. 코이카가 아마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봉사단을 파견하는 기관들과 협력해서 그 회의를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각 그 봉사단 파견 기관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UNB입니다. UNB는 대표적인 봉사단 파견 기관이죠. 그리고 국제기구입니다. UNDP 산하 기관인데, 먼저 간단히 UNB가 어떤 기관인지 설명을 하고 과연 UNB에서 SDG 기여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책적인, 전략적인 혹은 제도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SDG가 결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들은 아직도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2, 3년간 그런 논의를 이어가고 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포럼이라든지 자이카와 함께하는 국제회의, 그리고 내년에 개최할 IBCO 회의에서 한국의 봉사단, 코이카의 봉사단, 그리고 월드프렌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UNB는 UNDP 산하 기관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1971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봉사를 통한 평화와 개발에 기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간 6,800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계 2위, 피스코에 이어서 세계 2위인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는 저희가 이제 숫자로는 세계 2위입니다. 봉사사업 관련 국제 담론을 주관하고 리더십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여 국가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SDG를 기여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참여 국가들 간의 효율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금 그림으로 보여지는 이 5가지가 유엔이 추구하는 목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목표입니다. 그런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면입니다. 뭐 환경 변화 이런 건데 같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하는 환경과 같이 발전하자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피스 빌딩, 네 번째는 젊은이들과 함께한다. 다섯 번째는 내셔널 커퍼시티, 그러니까 원조의 기본적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발런티어 스킴을 통해서 내셔널 커퍼시티 디벨롭먼트를 뭐 이행한다. 이런 5가지 주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표를 설명드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MDG라고 해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던 논의에서 사실 봉사단이 약간 뒤에 처져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봉사단이라든지 봉사의 의미 자체, 역할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봉사단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MDG 고래에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목표를 설명드린 이유는 UNB라든지 피스코 등 코이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단이 어떻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에 기여하는지 로직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로직 프레임이 검증이 된다면 앞으로 SDG에는 적극적으로 봉사단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참여를 통해서 기여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보여드렸고요. 지금 그 UNB는 2017년까지의 스트래티직 골을 가지고 있는데 스트래티직 그 프레임워크의 이제 목표는 지금 6,8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 그 다음에 UNB 봉사단 80%가 지금 그겁니다. 저기 수원국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국에서 뽑고 있다는 것과 그뿐만 아니라 여성이 지금 39%긴 한데요. 39%의 수원국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 국가가 아니라 다른 국으로 보내겠다. 이런 목표. 그리고 행정 비용이 한 11%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도너에서 받은 뭐 이렇게 국제 기여금 분담금 받은 거에 11%를 행정 비용을 쓰고 있는데 행정 비용을 8%로 줄이겠다. 등등 뭐 이렇게 인터넷 봉사단을 2배, 온라인 봉사단을 2배로 늘리겠다. 등등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들이 사실 SDG와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UNB가 지금 이런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나 혹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책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SDG가 봉사단의 봉사단이라는 의미, 봉사단이 SDG에 좀 더 공식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역할을 이제 확대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개도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제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회원국이라든지 혹은 많은 봉사단을 통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감대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DG에서 봉사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 성과가 측정 가능한 원조 수단으로서 개발협력 수단으로서 봉사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거시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거시적인 부분에서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는 성과관리 체계입니다. RBM, Result Based Management나 PBM, Performance Based Management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구축에 대한 리더십을 또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 한 국가가 할 수도 없고 어느 한 기관이 할 수도 없는 이런 전체적인 전 봉사단 파견국이 같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이니셔티브나 리더십은 UNB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UNB 외 다른 봉사단 파견기관과의 상호 연계, 아마 국제국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B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각 저희 코이카나 봉사단 파견기관들, 뭐 NGO도 가능할 겁니다. 들이 이 관리를 거버닝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거버닝을 하는 물론 100% 일치할 수는 없을 텐데요. 방향이라든지 일부를 오버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UNB 성과관리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5가지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목표가 아래에 보는 것처럼 액티비티, 아웃풋, 아웃컴, 골이라는 단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피드백하는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골에 점점 다가간다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피드백한다는 거죠. 저희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이 이제 프로세싱 박스인데 액티비티에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나온 아웃풋을 또 다시 박스 안에 넣어서 이렇게 순환 반복하면은 골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이러면서 점점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기여라든지 혹은 봉사사업 자체의 성과를 늘리는 기여에 대한 결과의 효과성을 늘리는 이런 측면도 이 그 프레임워크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아웃컴이 어떻게 이제 큰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아웃컴 1, 아웃컴 2가 이런 식으로 목표의 하우스처럼 집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피스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B는 가장 이제 SDG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봉사단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피스코는 약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스코는 사실 이제 UNB보다 10년 더 먼저 설립된 기관이고요. 규모로는 세계 최대입니다. 그리고 목표도 물론 전략적인 그 개발의 목표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내부적인 국가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세계 1위의 규모의 봉사단이고요. 뭐 정부 봉사단으로는 숫자로는 저희가 2위고요. 평화 우정을 강조하고 있고 전략적 목표로는 개도국의 지역사회 개발의 전형적인 목표고, 두 번째가 미국과 세계 사회와의 공감입니다. 프렌드십, 시어링하는 가치를, 그리고 봉사단원의 경험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봉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고, 저희도 이런 세 가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월드 프렌즈 봉사단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파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피스코는 케네디 대통령이 설립을 했고요. 성과와 책임을 강조하고, 최근에는 또 RGA라고 레컬스넌 저희 베르라이프 골 프로그램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이런 걸 추진하고 있고, 또 USA, 저희는 이제 코이카가 월드 프렌즈 사업 본부를 내부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스코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USAID와는 차별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고 협력하는 부분이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기관의 독립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행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가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거 아래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봉사단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SDG 관점에서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SDG에 기여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많은 미팅에 참석하고 자료를 분석한 밑에 마지막 줄 보시면 다소 주관적인 의견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넣었는데, 왜냐하면 SDG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공식적인 전략이나 방향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에 참석해서 피스코 관계자가 발표한 내용들, 이런 걸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피스코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SDG에 기여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봉사단의 규모 및 그동안의 관행 등에 있어서 자체적인 변화를 통해 기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자체적으로 피스코의 그 목표와 SD 목표를 같이 이행하려는, 그래서 이제 UNB하고 약간의 같은 목표를 지향하면서도 약간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중요성을 인식하여서 성과관리 체계를 가지고 구축하고 있으나, 성과관리가 없어서 2000년부터 2015년에 봉사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DG에 기여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피스코 봉사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관리 체계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좀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고요. 기본적으로 로직 프레임을 갖추고 있으나 검증 방법 및 SDG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바텀업 방식이거든요. UNB하고 피스코의 가장 큰 차이점은, UNB는 SDG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로직 프레임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스코는 많은 단원들의 활동의 그 액티비티 그리고 목적에서부터 끌어냈습니다. 물론 그걸 매치시키는 과정에 좀 무리가 있었고, 너무 많은 그래서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혼란함이 지금 좀 야기가 됐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저희는 이게 다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이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네 번째가 목표고요. 첫 번째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디케이터가. 그 인디케이터 하나하나를 다 종합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바텀업 방식으로 했는데 너무 많아서 측정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측정 방법이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고 측정 가능하지 않은 단원들의 의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앞으로 좀 피스코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코이카는 더 많은 이제 그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여튼 뭐 피스코를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1965년 5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한 2배 정도를 가지고 있고, 65년 이후 총 파견자가 88개국이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뭐 연간 규모로는 저희가 초월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봉사단 규모로는 저희가 더 많다. 뭐 예산이라든지 다양한 뭐 시스템이나 조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자이카를 능가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IBCO 회의를 개최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본부장님이나 저나 다 참석을 해서 내용을 충분히 공유했습니다. 올해는 2015년이고요.
2016년에는 독일 본에서 IBCO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IBCO는 봉사단 파견기관 회의이고 봉사단 관련된 세계에서 가장 큰 회의입니다. 점점 크게도 확대되고 있고요. 일본의 봉사단 파견 목표는 아래 보신 대로 수원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 및 재건에 기여하는 것이고, 수원국과 일본의 상호 이해와 우애를 강화하는 것이고, 봉사단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에 기여하는 겁니다. 피스코나 자이카나 저희나 지향하는 바가 많이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정부기관 파견 봉사단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본 JOCB 봉사단의 특징, 그 SDG 관점에서, SDG 달성 관점에서 특징을 말씀드리면 선제적이라는 겁니다. 타이밍이 좋아서 일단 그 2015년 9월에 SDG가 정해졌잖아요. 그 한 1개월도 안 지나서 10월 초에 IBCO 봉사단 파견 전체 회의를 해서 SDG 주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SDG가 정해진 원년에 시의회를 개최해서 자카르타가 아니죠. 저기 도쿄 그 이니셔티브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걸 지금 도쿄 콜투 액션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프레임워크라든지 SDG에 기여하는데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미리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먼저 리더십을 갖췄다고 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튼 IBC 회의에서 작년 10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도쿄 콜투 액션이라는 그 이니셔티브를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SDG에 함께 기여하는 공동행정을 하자는 내용과, 그리고 프레임워크 구축 및 각 기관의 제도를 연계하자는 내용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동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SDG에 기여하기 위한 봉사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전략 관리적 측면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 준비 단계라고 봐진다라고. 지금 이 중요성, 도쿄 콜투 액션이라는 거를 먼저 발표를 했고요. 자이카하고 IBCO랑 같이. 그리고 노력을 하자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으나, 자이카에서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게 피스코나 UMB보다는 굉장히 좀 아직은 좀 떨어져 있다. 또 앞서가지 않았다라고 좀 파악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코이카 봉사단이, 월드 프렌즈 봉사단이 좀 더 앞서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 대표적인 동양의 그 아시아 국가의 봉사단 파견한 국가로 저희가 협력하자는, 이런 SDG에 기여하는 내용에 협력하자는 기본적인 컨센서스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에 자이카하고 코이카하고 자이카 정례협의가 있었는데, 봉사단 그 본부 간 이제 정례적으로 협의를 하고, 정례적으로 이제 포럼을 개최하고 SDG에 기여하는 논의를 하자라고 합의를 저희가 얻었고요, 동의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봉사단, 저희 월드 프렌즈겠죠,와 함께 SDG에 기여하는 봉사단의 역할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고, 올해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6월이나 7월에는 코이카 코이카 인터내셔널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런 국내 저희 이런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 토론되는 내용들이 또 소스가 돼서 자이카하고 같이 하는 회의에 유용하게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저희들도 의견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단 성과 관리에 대해서 이게 가장 또 차별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자이카의 봉사단은 성과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평가는 하는데, 평가 체계는 가지고 있는데, 평가도 evaluation이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용어를 쓰고 싶어 하고요. 아마 봉사단의 특성을 살리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더 탐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봉사단 성과 관리의 프레임워크라든지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결과 정도만, 그 영향력 평가 정도만 지금 가지고 있고요. 기후변화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든 그 SDG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선 개발 현장의 역할을 하는 봉사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동의지가 봉사사업과의 어떤 연계를 갖게 될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등 가능성으로 계속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SO고요. VSO는 영국 봉사단인데 굉장히 또 차별된 봉사단입니다. 영국의 봉사단이긴 하지만 NGO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1958년에 설립이 됐고 연간 1,500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피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VSO도 마찬가지로, VSO도 피스코랑 마찬가지로 보텀업 방식이고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각 봉사단원의 역할을 통해서 개발 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 days, 500 ways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봉사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겠다라는 차원이거든요. 전문성 있는 봉사단원이 현장에 파견돼서 커뮤니티에 파견돼서 500일 동안 500가 다양한 방법으로 500일 동안 유지하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내가 그 봉사하는 피봉사자들, 제가 하는 봉사단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500일 동안 제가 키워오는 역량을 유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또 500일 동안 연장하고 이런 게 커뮤니티를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연극 봉사단의 특징은 SDG 논의에 적극적 참여를 하고 있으나 전문성을 기여하는 방안으로 버텀업 방식으로 기여를 하겠다는 거고요. 별도의 성과 관리 체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봉사단 파견기구, 특히 UNB나 AVI 호주 봉사단과 적극 협력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그 국제사회 봉사단들, 정부 파견 봉사단이나 국제기구 봉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사업은 개발협력 수단, 원조의 일환이죠. 개발협력의 일환인데 이라는 공통점에서는 각 국가, 국제기구가 다 동일하고 있으나 각 특성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MDG 체제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봉사사업의 경우 방향성만 공유를 한 채 각자 다양한 목표를 이행하고 있는데 SDG 체제에서는 같은 목표를 위한 통합적인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방향성 정도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노력을 각 기관이 국제기구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봉사사업 외 원조 영역에서도 아직도 봉사사업의 중요성을 봉사단 자체보다 비중 있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UNB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협력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봉사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공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서 봉사사업의 성과 관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결과 기반의 관리가 필요하고 국가별, 기관별 통합이 가능한 기본적인 원칙, 미니멈 스탠다드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 똑같은 성과 관리를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한 방식의 SDG에 기여하는 방식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SDG 시대에 맞는 관리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 동방식은 봉사단의 힘을 모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관리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봉사단원들이 다른 분들과 다르게 자발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정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봉사단 파견 기관이나 국제기구나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지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중요성을 인식하는 환경을 중요하는 일이 필요하고 저희한테는 세계 2위 규모이지만 물론 파견국으로서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개최하는 봉사단 포럼 매우 의미가 있고요. 6월이나 7월 금년에 자이카와 함께할 국제 포럼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결과적으로 2011년에 IBCO 200호 회의는 저희 한국 정부나 코이카 그리고 월드 프렌즈 시행기관들 민간 그 파견기관들도 같이 저희 한국의 기여를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저희의 리더십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